지금 제가 깜깜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분위기가 음산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여아 둘 6세 7세 늦었지만 올해 1월 말부터 영어책 10권 읽기 목표를 하는데 가능하면 좀 따라 읽게 했거든요. 주로 ORT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림책을 읽었고 엄마가 영어로 읽어주면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따라 읽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딴 데 보는 것 같고 집중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영어를 읽으면 따라 읽게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법 내용도 외우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고 그래요. 따라 읽기 시키지 않아도 내용 다 외우는 아이들이에요. 6, 7세 아이들이면.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엄마가 딴짓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30명 정원이 다 나를 바라봐야 돼. 너 왜 딴 데 봐? 집중해. 이러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그 느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 딴짓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딴짓해도 다 들어요. 산만한 아이일수록 더 집중해서 듣고요. 아마 둘째가 더 집중해서 들을 것 같긴 한데 大皮鞋大皮鞋小弟弟小弟弟真好笑真好笑 진짜 웃기다. 爸爸的皮鞋脚上套爸爸的皮鞋脚上套爸爸的皮鞋脚上套爸爸的皮鞋脚上套 아빠의 구두를 脚上套 발에다 신었네. 皮鞋大皮鞋大脚板小脚板小走起路来像姥姥像姥姥졸리구나 민수가. 小弟弟 민규 누워서 들을래? 저기서? 어제처럼? 누워서 들어 그러면. 귀여워. 小弟弟真可笑小弟弟真好笑爸爸的皮鞋脚上套皮鞋大脚板小走起路来像姥姥핑크니很酷了 夜半 꼬마이가 코 자고 있네 小宝宝在床上睡觉真可爱 진짜 귀여워 你看呢怎么样他像你这样躺在床上就睡觉了花花毯子掉在床底热坏地板冷坏肚子花花毯子掉在床底热坏地板冷坏肚子真可爱梳头 머리를 빗고 있네요 누나가 他在梳头不洗脸不梳头人人见了必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아 넘기질 못해요. 아이가 책을 읽다가 책장을 막 넘기거나 아니면 딴 데를 돌아다니는 걸 보아 넘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아닐 건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영어책을 읽어줄 때 가능한 아이들한테 따라 읽게 했다. 왜냐면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따라 읽게 했는데 이게 조금 효과가 있는 것도 같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뒤에 문장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어에 관심 있는 둘째만 적극적으로 이제 영어 문장을 말로 하고 첫째는 뭐라고 해도 관심이 없고 시큰둥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문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 터울이 적은 경우 둘째가 보통 늘 말하지만 빠릿빠릿해요. 언어적인 능력이 또 되게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시에 영어 노출을 했을 둘째가 첫째를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될 때 첫째가 느끼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해요. 7살이면 사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난 뭐든지 잘해. 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야 된 그런 허황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야지 건강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벌써 동생이 치고 올라오는 걸 늘 보면서 날마다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는 첫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어책을 읽고 따라하게 하는 거 둘째가 훨씬 월등하게 잘 따라하는 이 행위를 멈추셔야 돼요. 첫째의 마음을 살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도가 안 나가네. 계속 질문 읽을게요. 사실 말로 내뱉어야 내 거가 될 것 같고
멍하니 듣기만 하면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커서 아이들한테 영어 읽는 걸 이렇게 시키신대요. 그런데 둘 다 이 영어로 따라 읽는 걸 귀찮아하지만 큰 거부감 없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 어머님이 고민을 쓰신 이 흐름을 보면 내가 이런 이유에서 아이한테 영어를 들으면 따라 말하기를 시키고 있는데 조금 깨름직하신 거예요, 지금. 약간 애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 서서히 지쳐가는 모습이 나도 느껴지고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 라는 걸 감지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마도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이렇게 영어책을 듣고 따라 읽게 하는 건, 따라 읽게 시키는 건 새벽달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괜히 또 한 번씩 소심해집니다. 이제 아이의 거부가 심해지면 혹은 아이가 거부는 안 하는데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계속 보이면 엄마가 이건 뭐지? 이거 옳은 건가? 자문하게 되죠. 아이들을 그나마 섬세하게 관찰하는 엄마들은 이걸 느껴요. 이거 좀 아닌가? 이건 좀 아닌가? 라는 느낌을 가진 엄마는 언제든지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채택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영어책을 읽어주고 따라 읽게 하는 거, 이런 방식을 계속 이어가는 거 괜찮나요? 그리고 새벽달님은 항상 읽어주기만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따라 읽기를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고 엄마가 그냥 무조건 읽어줘라, 편안하게 아이들 듣게 해줘라, 이것만 강조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답변을 간단하게 적어 드리긴 했는데 조금 길게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건데요. 우선 제가 아이한테 엄마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 라는 그 따라 읽기를 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위험한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충분히 너무 많이 읽어서 이 내용을 완전히 외워버렸어요. 입으로도 외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읽어줬을 때 그 다음 라인을 자기가 하려고 그 다음 라인은 내가 읽을래 하면서 튀어나와서, 제가 아이한테 영어 그림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주면서 엄마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봐 라고 시키지 않은 이유는 아이한테 따라 읽으라고 시키는 그 행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아이가 그렇게 한 적은 있죠. 어떤 그림책은 너무 많이 읽어서 아이가 벌써 라인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대사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저쪽 페이지에 저런 문장이 나온다는 걸 외웠을 때 흥에 겨워서 그냥 엄마가 따라하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낚아채서 따라해요. 먼저 낚아채서 그 대사를 읽거나 아니면 따라 읽거나, 엄마가 한 말을 나 이거 따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신나서 따라 읽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따라 읽기는 뭐 제가 언제나 그 listen and repeat 하는 거잖아요. 그 영어 학원에서 하는 거지 엄마표 영어로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 괴롭히면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나 따라 읽을래, 엄마가 읽어봐, 나 충분히 따라 읽을 수 있어, 자신감에 넘쳐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리면서 듣기만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말로 따라해봐야지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이 다 내 거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다분히 어른의 입장에서 하는 생각이고요. 아이들은 양질의 인풋이 1년, 2년, 3년 쌓이면 3년의 침묵기를 거쳐서 반드시 아웃풋을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아웃풋을 보여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Leo the Late Bloomer 라는 책입니다. 그 책 보면은 아이가 제대로 된 말을 구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만으로 3, 4살,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 6살 전까지는 아이들이 바보 같죠. 왜냐하면 자기 표현 잘 못하니까, 말로. 그런데 그 안에, 그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아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을 상상하고 읽을 수 있는 엄마를 둔 아이들은 아주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조급하게 따라해봐, 너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가 좀 확인해 보겠어, 이렇게 다그치지 않거든요. 그럼 느긋하게 이 아이는 영어 그림책의 스토리를 따라서 재밌다, 이 작가 그림책 재밌네? 탐닉하면서 독서하는 그런 맛에 흠뻑 빠져서 독서를 하다 보면 어느새 3년, 4년 후에 굉장한 꽃을 피우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맹자에 이런 이야기 있어. 발묘조장이라고 있습니다. 발묘. 별을 잡아당겨서 조장, 성장하는 것을 도우려고 한다 라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그러니까 송나라에 한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는데 자기 논에 벼가 자라는 걸 보니까 옆집 논보다 키가 작아. 왜 이렇게 잘 안 자라지? 별 한번 잡아 올려볼까? 별을 이렇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좀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흡족한 마음이 들어서 다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별을.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성장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를 그렇게 만드시는 엄마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책의 재미에 빠져서 그림책 좀 읽어볼까? 스토리에 한번 몰입해볼까? 그림에 숨겨진 어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아이한테 갑자기 엄마가 자, 엄마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봐. 그거는 아이가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이의 영어 읽기 능력, 스토리를 따라가는 그 문해력, 독해력 그게 막 잘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단순히 영어 한마디, 영어 두마디 그거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따라 읽어봐. 단어 외워봐. 이거 모르는 단어지? 5번 써봐. 이게 바로 별을 잡아당기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되겠네. 파닉스 책이라도 한번 사서 풀려야 되나? 이거 역시 별을 잡아당기는 행위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6살, 7살짜리 아이가 영어로 한두 마디 내뱉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건 30페이지짜리, 60페이지짜리 챕터북을 진드간이 앉아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집중해서 보는 그 눈, 그 엉덩이 그게 아웃풋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자리에서 얘가 이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단어를 입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별을 잡아당기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6, 7세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어 영상물 계속 보여주면서 귀를 뚫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또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문자에 서서히 노출이 돼서 이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4가지 영역 중에 아이들한테는 읽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읽기가 가장 쉬운 영역이지만 아이들은 귀가 발달했기 때문에 솔직히 듣고 따라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차고 넘치면은 막 신나서 해요. 그건 말려도 합니다. 하지만 읽기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양이 채워져야 돼요. 단순히 문자를 디코딩해서 소리를 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문맥 안에 담긴 뜻까지 파악하는 거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적어도 3년, 5년 끊임없이 책을 읽어주고 책에 노출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 듣고 따라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6살, 7살 아이한테는 무조건 책을 읽는 재미, 영어 영상물이 귀에 싹 들어오는 그런 듣기 실력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척하면 척 다 알아들으시리라 믿고 저는 또 다음 질문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겠습니다.